안녕하셨습니까? 8번째 강의를 맞이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4.19와 5.16이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 발전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왜 두 개가 연속된 하나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산업발전, 경제성장이 왜 정치발전의 토대가 되고 또 산업성장과 경제발전 없는 민주주의나 정치라는 것이 허약해질 수밖에 없는가, 안정적이지 못한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의미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야말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기반한 민주주의고 정치발전이기 때문에 매우 단단하고 매우 안정적이고 또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강한 것은,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것은 바로 경제적 토대 산업발전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발전 없이 혹은 경제성장 없이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를 찾을 수 있으십니까? 어떤 나라는 매우 경제적으로 후진국이고 경제 수준이나 개인 소득이 낮은 나라인데 그 나라가 매우 훌륭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나라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230여 개 국가 중에서 경제 수준이 낮은데 고도의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나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는 하나같이 정치 수준도 낮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 경제 수준과 민주주의 및 정치 발전 수준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예를 보면은 낮은 경제 수준에 있는 나라를 몇 개를 예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50여 개국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 남미의 국가들, 중앙아시아, 베트남이나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와 같은 동남아 국가들, 동유럽 국가들 대부분을 보면은 낮은 경제 수준입니다. 낮은 경제 수준은 하나같이 낮은 정치 수준입니다. 낮은 민주주의 수준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성장한 지역이 있습니다. 서유럽 국가 약 15, 16개 국가들은 경제성장이 매우 높습니다. 4만 불, 5만 불, 6만 불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경제 수준을 유지하는 나라치고 민주주의가 매우 낙후됐다, 정치 발전은 거의 없는 나라다라는 것을 찾기 어렵습니다. 서유럽 국가 15, 16개, 미국과 캐나다, 나머지를 제외한다면 아시아와 일본 정도가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전 세계에는 약 30개 정도 국가 외에는 민주주의를 못 유지할까요? 그리고 왜 높은 경제 소득을 가진 나라들이 다 하나같이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산업성장과 경제 수준의 연장선에서 민주주의가 커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외가 몇 나라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꽤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2만 불, 국민소득 2만 불, 15,000불 전후에 있으니까 잘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약 27,000불 정도가 됩니다.
그런 나라들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연방 이런 나라들은 꽤 잘 삽니다. 15,000불에서 25,000불 수준의 국민소득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민주주의가 발전됐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입니다. 그 예외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대부분 자원에 의존해서 잘 사는 나라들, 자원에 기반해서 높은 소득을 유지하는 나라들은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외적입니다. 그럼 그 예외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바로 시장적 선택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선택하고 정책을 선택하고 정당을 선택하고 모든 것이 경쟁하고 경쟁하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체제는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고 그것이 바로 시장경제입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동일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경제성장도 산업발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원에 의해서 석유나 구리동 이런 자원에 의해서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제조업에 기반해서 잘 사는 나라들이 곧 시장도 발전하고 민주주의도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매우 예외적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유엔에서 UNDP라고 하는 유엔 개발 기구에서 1960년에서 1995년까지 35년간 전 세계 모든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성장했는가를 보았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2차 대전 이후에 35년간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경제 성장률이 1위를 한 나라는 7.1%의 성장을 했습니다. 유엔에서 그 나라가 누군가를 봤더니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이 40년 가까이 유지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한국을 뒤이은 나라들은 싱가포르, 키프로스, 보츠와나, 오만, 홍콩, 몰타처럼 다 도시국가들입니다. 아무리 커봐야 홍콩의 700만입니다. 그런 도시국가들을 제치고 한국이 유일하게 5천만의 인구를 이끌고 세계적인 1위의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예외적 성장을 했고 그 예외적 성장이 예외적인 민주주의 발전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스페인보다 크고 인도와 러시아 사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문화적 상품은 세계적인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 뭐길래 대장금 별그대와 같은 우리의 문화 상품을 세계인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공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적으로도 성공했고 경제 성장으로도 성공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델 국가, 선망 국가가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지표를 하나 더 보신다면 유엔에서 인간 개발 지수라는 걸 만듭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달리 얘기하면 오래 살면서 높은 교육을 받고 높은 가처분 소득을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본 것이 인간개발지수입니다. HDI 인덱스입니다. 이 인덱스를 보면은 이미 한국은 2013년에 세계 12위의 국가에 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이 80년 생애를 안전하고 오래 살면서 높은 소득을 유지시키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겠냐? 한국은 이미 세계 15위 이내에 들어와 있을 만큼 커다랗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득이 이탈리아, 스페인 수준에 가 있다는 것으로도 비춰지고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있어서 전자,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건설, 군사, 원자력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7대 산업국가와 7대 무역국가에 반열해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에 있어서 이 정도 규모와 이 정도 수준에 가 있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근간을 만들었다. 한강의 기적이다 혹은 떠오르는 용이다와 같은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서 시장 경제에 기반한 산업성장, 경제성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굳건한 민주주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산업적 기반, 경제적 기반에 토대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가 더 지속적으로 성숙될 수 있고 다른 모든 나라의 민주주의의 귀감 모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대한민국은 낮은 경제 수준에서 시작했습니다. 식민지 국가를 이어받았습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가지 않았던 전쟁과 공산주의라고 하는 전체주의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 만든 어렵고 불가능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이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나라가 갈 수 없게 경제적 기반에, 산업적 기반에 토대했기 때문에 더 굳건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